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우리가 회사나 어떤 사회에서 볼 때, 저 사람 참 일 잘해. 저 사람 참 유능한 것 같아. 이런 얘기들 하죠. 그리고, 일머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참, 일을 잘하는 사람 어디가 달라도 다르다니까, 저 사람. 어디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게 굉장히 막 깊은 학식이 있거나 막 굉장히 스킬이 막 뛰어나거나 어떤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사소하게 작은 습관, 그 차이가 유능함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유능함으로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작은 습관, 그들의 특징, 그들 태도의 특징,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한번 알아봐서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를 이렇게 싹 빼서 우리의 습관으로 만드는 거, 우리의 태도로 만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얘기할 건데요. 그 직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을 하시던지 거기에 이제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장 기준인데, 하나는 뭔가 하면 거래처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태도, 그런 특징,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료들하고의 같이 지낼 때의 어떤 작은 특징,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현장 실습, 실전 훈련,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거래처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실예를 들어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거래처가 오잖아요. 거래처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사를 하죠. 그들의 태도 첫 번째 뭔가 하면 그들이 뭐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뭐 처음 뵙겠습니다라든지 누굽니다라고 인사를 했을 때 잘 지내셨나요? 그동안? 이렇게 있을 때 절대로 죽는 소리 안 한다는 거죠. 절대로. 너무 바빠요. 시간이 도통 없어서. 라든지. 아니면, 죽겠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맨날 똑같죠 뭐. 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은 안 한다는 거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덕분에 참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안부 인사 첫 번째. 그렇게 시작을 하시자고요. 자, 안부 인사는 이제 아셨죠? 늘 긍정적으로 좋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작은 습관이고요. 두 번째,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이제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중간에서 이렇게 말을 끊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성격이 급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제 어떻게 이제 미팅 시간을 줄이고 싶거나 이렇게 되면 중간에 말을 탁 끊고서 들어가서 근데 죄송한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든지, 이거는 가능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상대가 말할 때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참 안 좋은 사례가 뭔가 하면 거래처가 정말 이렇게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상대는 굉장히 열심히 가서 리액션도 막 열심히 이렇게 하죠. 리액션이 사실 그 권력이 어디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쪽 상대편이 갑일 경우에 나는 리액션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왜 직장 상사에 대해서 막 우리 TV 광고에서도 나오잖아요. 막 아재 개그 하고 있는데 막 웃고 하나도 안 웃긴데 막 웃고, 이 리액션은 권력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거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갑일 경우에 리액션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거래처가 갑이든 을이든 간에 어떤 거래처가 간에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주는 거, 이거는 유능한 사람들의 정말 아주 중요한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 받고 막 문자 확인하고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막 중간에 나가서 또 전화 통화하다 들어오고 이러는 거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사람은 유능하다고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자, 네 번째는요, 이름을 외워서 이름을 부르면은 굉장히 나한테 유리해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거래처를 만나서 거래처 사장이랑 만났다고 쳐요. 그래서 이제 현장을 가보기로 했어요. 현장이 뭐 인테리어 현장이든지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인테리어 소장도 있고 그 밑에 주임도 있고 뭐 젊은 그런 직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들 명찰을 달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 홍길동이라고 하면 홍길동 주임이라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홍길동 주임님 그냥 저기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제가 뭐 여쭤봐도 되나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니까 호칭 안 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거기에 대고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명찰 봤으니까 홍길동 주임님, 여기 뭐 이쪽 벽은 언제 그러면 이렇게 마감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얘기했던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바뀌는 건가요? 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럼 이거를 이렇게 조치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불리우는 사람은 굉장히 거기에 엮이는 거예요.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왠지 지금 이름 불러주는 그 사람하고 지금 초면인데도 뭔가 어떤 유대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자, 그리고요, 5번째는 뭔가 하면요, 나만 아는 전문 용어는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이쪽 상대편한테 뭔가 내가 설명을 할 때 상대편은 잘 모르는 그 좀 특수한 어떤 그런 전문 용어들 있잖아요. 그거를 막 섞어서 쓰거나 이렇게 되면 그럼 유식해 보일까요? 안 그래요. 굉장히 무식해 보여요. 저 사람 되게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문 용어도 유능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하면 나만 아는 전문 용어를 일반인인 당신이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얘기하는 거. 그게 유능함의 척도입니다. 자, 6번째는요. 확인하고, 말하는 습관인데요. 확인하고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얘기하면 확인하고, 자, 이번 주 금요일 몇 월 며칠까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그러니까 숫자나 이런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날짜, 숫자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언제? 모르잖아요. 그죠? 언제 며칠까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 습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뭔가를 요청을 했어요. 그럼 샘플, 그럼 어떻게,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안 돼요. 자, 샘플은 그럼 언제까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라는 거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대방을 언제까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 습관을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8번째는요, 이렇게 메일 같은 거를 이제 뭘 확인해서 메일을 보내줘야 되는, 그러니까 확정 메일을 보내줘야 되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 확정 메일 보내드리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확정 메일을 보내겠습니다. 내가 뭘 해줍니다. 해드립니다. 이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정 메일을 보내겠습니다. 굉장히 뉘앙스가 엄청 다르죠. 한 글자 차이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작은 디테일, 뉘앙스에 강한 사람들이 정말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하고 그들이 더 어떤 그 노하우가 엄청나게 많고, 물론 노하우가 많은 사람들도 유능한 사람이겠지만 이런 아주 자잘한 것, 그런 습관들에 대해서 유능함, 무능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건 빨리빨리 습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안 하고 계시다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현장을 나올 때 수고하십시오, 고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예의가 아닙니다. 뭐라고 하나 하면 수고하셨다, 고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존중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는 거죠. 나올 때도. 그리고 이제 들어갈 때도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현장을 들어갈 때도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맞습니다. 이렇게 9가지 간단한 것 같은데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렸고요. 이 9가지를 이제 거래처나 어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혹시나 그렇게 안 하고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바꿔서 진행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째는요, 직장 동료들과의 태도예요. 직장 동료들과의 태도. 회사에 있을 때도 내가 어떤 작은 습관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저 사람 유능하게 보이는 사람, 아니면 유능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빈약한 정보로 어떤 누군가를 단정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계열사에서 어디 계열사 어디에서 왔다는데 안 봐도 비디오다. 거기서 왔는데 오죽하겠니? 어떻게? 그 계열사에서 오면 다 그렇게 사람이 무능한 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왜 그렇게 하나같이 다 싸가지가 없냐?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얘기하는 거.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예의 바른 친구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이렇게 모조리 한꺼번에 다 매도하는 거.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래, 걔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대. 그러니까 애가 좀 사고방식이 이상하더라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뭐. 이렇게 단편적인 사실을 갖고 굉장히 왜곡해서 단정해가지고 얘기하는 이런 습관은 유능한 사람들의 습관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누군가가 칭찬해 줄 때, 아우 아닙니다. 제가 뭘요. 이렇게 겸손할 수 있어요. 그거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칭찬을 누가 할 때마다 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막 이렇게 유난히 막 거부하고 막 어색해하는 사람들은 좀 상대편을 피곤하게 하고 매력을 못 느끼게 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칭찬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세련되게 대답을 하시는 거 어떻게 하면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기쁩니다. 라는 분위기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고맙고 기쁘다. 그렇게 얘기해줘서. 이런 식으로 꼭 칭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세련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굉장히 부정적인 서두로 늘 말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해봐도 안 돼. 내가 해봤거든. 그거 안 돼. 그거 아니고. 그거 안 돼. 이렇게 처음에 딱 시작하는 그런 스타일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서두를 부정적인 단정 짓거나 부정적인 서두로 시작하지 말자. 이거를 이렇게 주의 깊게 좀 조심해 주시면 말할 때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뭔가 하면요. 사람에 대해 어떤 사고가 이제 회사에서 어떤 자잘한 이렇게 사고 같은 게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좋은 일에 대해서 뭐 공감해 주는 거야 누가 못 하겠어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공감해 주는 거, 걱정해 주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이렇게 아주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이제 유통업체에서 어느 지점에 포스가 고장나서 토요일 오후에 2시간 동안 손님 못 받았다고 막 그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막 이제 동료가 와서 그랬어요. 진짜 미치겠다. 정말 여기 2시간이나 포스 못 써가지고 진짜 피크 타임에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 막 엄청 깨지겠다. 나 속상하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동료한테 그러게 불안하더라. 네, 미리미리 그 포스는 주말 되기 전에 그 불안할 때마다 좀 미리 좀 점검을 받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공감해 주는 건가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건 대책을 미리 했어야 될 대책을 지금 해와서 아무 소용없이 얘기하는 거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속상했겠다. 너무 당황했겠다. 너무 난감했겠다. 아이고, 참 고생했네.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동요에 대해서 어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게 유능함의 척도입니다. 네, 다섯 번째. 좋은 일이 생겨서 내가 칭찬을 받거나 상을 타거나 하여튼 뭐 굉장히 실적을 막 큰 어떤 수주를 땄거나 이런 막 이렇게 축하받을 일이잖아요. 그래서 막 축하한다고 좋겠다고 막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뭘 한 게 있나요? 다들 덕분에 도와주셔서 이렇게 공을 주변에 돌리는 거. 내가 만약에 팀장이라면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팀원들이 다들 뛰어서 그런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팀원이 혼자 그렇게 개인적인 어떤 칭찬이나 상을 받았을 때는 제가 별로 한 게 없습니다. 팀장님이 시키시는 대로 한 겁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왜냐하면 그 함께 일하는 조직에서 공을 저 사람한테 모두에게 돌린다는 거는 그 조직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공을 돌리시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 이제 모임에서 소외되는 꼴을 보지 못해야 돼요. 이제 유능한 사람들은 뭔가 하면 이렇게 쭉 앉아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김대리가 와서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부 다 이제 아는 김 과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대리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김 과장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뭐 그쪽으로 이제 그 전배 가서 뭐 어떻게 했대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인데 이 사람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김대리 오기 전에 김 과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되게 유쾌하고 뭐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분이 계셨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 김 과장에 대해서 별로 김 대리가 뭐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지만 여기서 그렇게 너를 소외시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네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소외당하는 거 원하지 않아 라는 사인을 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소외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김 과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자세, 누군가를 소외되지 않게끔 배려, 이건 완전 배려의 문제거든요. 배려의 태도, 이런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기의 그 취향에 대해서 유능한 사람들은 분명하게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밥 먹으러 갔을 때, 뭐 드시겠어요? 뭐 그러면, 난 아무거나. 이렇게. 아무거나 상관없어. 어떻게 아무거나 상관없을 수가 있어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근데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자기의 이미지에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취향,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주변에 유쾌하고 기분 좋게 늘 이렇게 어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저희 회사에 별명이 같은 걸로가 있었어요. 같은 걸로. 밥을 누가 이렇게 막 해서 뭐 먹을래? 뭐 짜장면, 짬뽕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는 같은 걸로. 이것도 아무거나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자기의 색깔을 충분히 드러내는, 그렇게 해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처를 대하는 태도나 또 그 직장 동료들과의 태도에 대해서 그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사례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그냥 당연히 조금만 신경 쓰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미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정말 한 끗 차이란 말이 있잖아요. 유능함의 한 끗 차이는 이런 디테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런 거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 캐치하셔가지고요. 직장에서나 아니면 다른 일터에서나 응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생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